나랏빛 천조원 시대 운하입니다. 아니, 나랏빛이 천조 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랏빛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 채무입니다. 예, 예. 국가 채무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일단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고 해서 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짜게 되면서 향후 어떻게 네. 국가안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재정 계획을 보면은요. 예, 예.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피고 있고 그렇죠. 예산도 평균 한 8% 정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추세로 쭉 가게 된다면 나라빚이 2021년에 약 한 945조 원 그리고 2022년이 되면 이제 1,000조 원까지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 이제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예. 실은 어제 예산안도 함께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예산안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잖아요? 네, 그렇죠. 약 556조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올해 예산도 510조 넘었을 때 슈퍼 예산이다 했는데 그렇죠. 실은 이제 그보다 더 많습니다. 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죠. 네. 코로나19 충격도 크고 이것을 어쨌든 만회하려고 한국형 뉴딜이라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556조 원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이 세간에서 나오는 특히 경제 전문가들끼리도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은 부채 증가의 속도입니다. 네. 이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또 이제 방안들도 함께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19를 좀 극복을 해야 되니까 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뭐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 거 아닌가 우려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었나 이제 한번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보면은요.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확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빚이 얼마나 많았을 때 위험한가. 예. 여러 가지 척도가 있죠. 가령 뭐 중동의 만수르 왕자가 빚 한 10억 진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채무를 말할 때는 GDP의 성장 속도가 예. 얼마나 빠르고 그런가와 대비해서 채무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가 최근의 이 빚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늘었나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네.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선진 국가도 재정 적자 비율도 커지고 있고 국가 채무 네. 비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힘을 얻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도 이제 그동안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돌아섰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외환 시장입니다. 네네. 이렇게 빠르게 부채를 늘렸을 때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예. 물론 지금 달러 통화 수합도 되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탄탄하다고 하지만 네. 계속해서 이 부분은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거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과 신용등급을 매기는 이 3대 신용평가사와 좀 우리 당국이 계속해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지만 예. 이 부채를 통해서 GDP 성장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 역차하면은 뭐 증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증가 속도와 증가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소통을 신용평가사들이랑 좀 하는 것이 네네. 물론 당국이 하고 있을 겁니다만 굉장히 지금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과거 2011년을 보면은요, 미국의 신용등급도 S&P가 강등을 쳤거든요. 네네. 그런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일단은 내년은 코로나19 충격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나랏빛 천조 시대가 열리면 뭐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가 이 나랏빛 천조를 갖고 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위기 극복과 이 재정 건전성 참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